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빠집니다.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따라오셔야지 됩니다. 이게 좀 놓치면 이제 우리가 20일 특강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했던 거니까 조금 이제 시험도 얼마나 안 남고 했으니까 집중하셔가지고 얼른 따라오십시오. 그 제가 올리고 나서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 빨리빨리 안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 하루 읽어 마치시고 하루에 제가 올려드리는 분량은 꼭꼭 소화를 하시고 그래도 뭐냐 복습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기하는 노트 별도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직장이나 어디에 이렇게 명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아니면 화장실 가시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 꼭 이제 목표가 지금 이제 하나 딱 정해졌으니까 여기에 집중하셔서 꼭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을 하시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원을 하는 의미에서 진짜 뭐냐면 열심히 제가 이거 이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 강의는 합격률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말, 진말 다 치우고 합격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한 한 조련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주시면 반드시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차에서 꼭 만나셔야 돼요. 2차도 반드시 이렇게 또 이제 급조된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교재로 그대로 하는 거니까 책 따로 안 사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출제됐던 문제까지 전부 다 한번 싹 그러니까 깔끔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1차 할 때 제가 이거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비전리 방사선입니다. 전리 방사선은 뭐 했습니까? 주사기 하나 했죠. 그쵸? 주사기 하나 하면 전리 방사선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리 방사선은 여기 보면 비전리 방사선에 여기 이제 감마선 이렇게 해도 들어와 있고 X선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래 여기 지금 구분이 딱 지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지어가지고 얘부터는 뭐가 됩니까? X선이나 감마선은 전리방사선이다. 그쵸? 그 다음 비전리방사선은 자외선부터예요. 그래서 이 표시를 진하게 해놨습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의한 그러니까 영향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이 파장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파장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이 뭐냐면 사람 보건학적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러냐 위생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환경 쪽 같으면 이제 대기 같으면 이제 광학수목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은 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뉘앙스가 나오는 것 같기는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전리 방사선의 이제 종류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게 저기서부터 뭐냐면 헷갈리거든, 자꾸요. 그러면 이제 비전리 방사선이니까 저는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비전이 없는데 이렇게 요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그 공부는 엉뚱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또 뭐냐면 뭔가 이게 그러니까 점이 있어요. 비전이 없는데
내 물건을 제가 팔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비전이 없는데 제가 내 물건 잘 팔아줄까? 이런 얘기예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그치? 자가 정말 팔아줄까? 재밌죠? 그러면 이제, 요게 뭐냐면 자는 자외선입니다. 예. 가는 가시광선이에요. 정은 적외선입니다. 여긴 적외선이에요. 말은 마이크로파입니다. 파는 초음파예요. 라는 라디오파입니다. 주는 이제 고주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쪽으로 가면 이제 고주파 영역으로 갑니다. 고주파 영역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저기 그거 라디오파 이런 것도 전부 전파에 들어갑니다. 전파 범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그 이상 그러니까 사실 따질 거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요 정도입니다. 사실 공부하는 범위가. 자, 자외선을 안 봤는데 자외선은 여기 범위가 보니까 이 범위가 10옹스트롬에서 이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위생 쪽에는 20, 30 이 정도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태 이제 알고 있기를 400까지를 썼어요. 그래서 400으로 이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400 나노메타. 요거까지예요. 그러니 이 범위가 전부 다 이것부터 그러니까 10옹스트롬보다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X선. 그 다음에 감마선 이렇게 돼요. 저건 전리방사선입니다. 그 지금 우리는 비전리방사선을 배우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데 자가 정말 팔아줄까?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파장을 먼저 알았는데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시광선하고 이제 자외선 다음에는 가시광선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얘는 A, B, C로 구분해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C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200에서 보통 290 정도 됩니다. 90 나노메타. 이 범위가 그러니까 C, UV라고 하죠. UV. 이걸 UV라고 합니다. 자외선을 UV 이렇게. 그러면 이제 UVC 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UVC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화상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VB가 있어요. 여기 이제 B. UVB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범위가 좀 좁아요. 290에서 320까지 여기서 290이니까 290에서 320까지. 요게 뭐가 됩니까? 나노메타. 요 범위가 UVB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UVC, A, B, C니까 A가 나뉘어요. A. UVA. A 같으면 이제 가시광선하고 근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00나노메타에서 320. 요 320이니까 320에서 400나노메타까지. 요 범위가 UVA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다음에는 뭐가 돼요? 가시광선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이거 아래는 뭐가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가 됩니까? 자외선이죠. 자외선 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10옹스트롬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뭐가 됩니까? X선으로 가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의 출제 범위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요 범위. 자외선에서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범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축이 돼요. 가시광선하고 나눠지는 범위가 요게 400나노메타 이걸 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8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 차이가. 그러면 400에서 뭐냐면 320, 그 다음에 요 범위가 320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30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아주 좁은 파장이라고 해요. 왜 30 범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90 범위 차이 나죠. 그래서 이제 90, 30, 80. 이 범위로 이제 흘러간다. 파장의 크기가.
그리고 뭐냐면 시험은 여기서도 뭐냐면 특히 어디에 요 B에 뭐냐면 집중돼 있어요. B에 UVB에 그러니까 집중돼 있고 요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도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노선 내지는 도르노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 파장 범위가 280에서 요게 280에서 교재에 있습니다. 315까지예요. 요건 나노메터입니다. 요 범위가 도노선이라는 거예요. 요 범위가 도노선이다. 이걸 그러니까 이거 파장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도노선의 파장은 얼마에서 얼마까지냐. 그 보건이나 위생에서 꼭 그렇게 물어요. 왜? 이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비타민 D 합성과 관련 있고, 그렇죠. 살균력이 좋다. 그렇죠. 그래 이게 뭐가 되느냐면 건강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냐면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뭐 진짜 말 그대로 건강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뭐가 돼요? 화상을 안 입힙니다. 화상 현상이 있어도 거의 뭐냐면 물질 같은 거 이런 게 적게 생겨요. 이 파장 영역에서는 얘 화상 입힙니다. 얘 화상 입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파장이 길고 이게 가시광선은 뭐가 되냐면 색선입니다. 색선. 무지개 색 있죠. 노랗고 파랗고 이런 그러니까 색을 유발하는 선이 색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색깔을 그러니까 파악하는 데 필요한 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깔에 노출되더라도 사실은 뭐냐면 이 화상 같은 것은 피부 노출이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화상이 입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얘는 화상이 있다는 거고 얘도 화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노선은. 근데 이 파장을 그러니까 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요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노선이 뭐가 됩니까? 도로 이런 거예요. 예? 도로. 왜 도로묵이라고 그러죠? 도로묵.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28 했지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 샜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 물이 새버렸다고. 그러니까 도로면 빈통이지. 도로 빈통이야. 물을 담았는데 물이 다 새버렸어. 그러면 도로 빈통이지. 그러니까 28. 28 해가지고 도로 샜어요. 그러면 도로선의 범위를 외울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뭐냐면 이게 이제 외국어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욕을 쓰고 하면 안개 속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화상 입히고 안 입히고 이걸 잘했는데 이거는 화상 있습니다. 이거는 화상 입어요. 이거 화상 없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범위가 여기 딱 잘라보면 이게 200범위예요. 200 나노메타 범위예요. 그래 왜? 여기면 시작이 200에서부터 얼마가? 400까지니까. 그걸 뭐냐면 등분을 딱 잘라는 3등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00에서 290, 여기서는 320, 400. 그 사이가 뭐가 됩니까? UVB가 해당이 된다. 그죠? 아시겠죠? 요것만 제가 이제 좀 청소하겠습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개요로 들어가고 이건 진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요거는 그대로 살려놓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장 범위에 따라서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요걸 우리가 이제 외웠던 범위는 요렇게 외웠던 거예요. UVC 저거 암기했죠. UVB 암기했죠. UVA 암기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뭐냐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도노선이 있습니다. 280에서 315. 그렇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UVC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죠. 그래서 이게 용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자외선 근접에, 그러니까 자외선과 같은 빛깔에, 그러니까 왜 용접할 때 눈 이렇게 쳐다보면 금방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짧은 파장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광성, 눈에 이제 그 빛깔의 빛에 의해 가지고 안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UVB 같은 경우는 92% 정도가 각막의 흡수 차단됩니다. 이 각막에. 예. 그래서 이제 297 나노메타 정도에서 생물학적 영향이 이제 최대가 됩니다. 297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도노선 범위에 딱 들어가죠. 도노선 범위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양질의 단백질하고 뭐가 되면 변형을 유발한다 그랬죠. 백내장 이런 것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성작용, 모척혈구, 백혈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을 유발해요. 그리고 이제 백내장 유발하고 비타민 D 형성, 이건 내가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넘어가면 이제 UVA 같은 경우도 뭐가 됩니까? 좀 길지만 수정체나 망막의 질환을 유발합니다. 유발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A, B, C에 대해서 각각 뭐가 됩니까? 일광 화상세포 이걸 형성하는 걸 보게 되면 UVA는 뭐가 됩니까? 색을 내는 성과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약하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미약하고 B와 뭐가 됩니까? C가 화상 내지는 뭐냐면 좀 홍반 이런 걸 잘 유발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 요 색깔 같은 것도 뭐냐면 이제 한번 해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넘어가서요.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은 여기에 이제 400에서 800까지입니다. 여기에 가시광선은 400에서 뭐가 됩니까? 800까지다. 그래. 나노메타입니다. 나노메타로 여기 이제 순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화학적인 열에 의해서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조명하고 관련해서 이 조명. 이거는 왜 가시광선은 색깔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조명이 부족하게 되면 조명이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조명이 강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 조명이 약하면 이제 진탕증 이걸 유발합니다. 안구진탕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가보면 적외선으로 갔어요. 적외선은 저게 75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800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적외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800에서 1.2mm까지 800에서 1.2 요거 차례차례 뭐냐면 자가 정말 팔아줄까 이거 하게 되면 차례대로 이게 파장이 다 나와요. 파장은 별도로 안 입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52%가 이제 적외선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게 뭐냐면 열선입니다. 적외선은 열선이에요. 파장이 길죠.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선이고 저거는 지구 온도를 높여주는 데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지구에서 뭐가 됩니까? 외기로 반사를 할 때는 저게 파장이 길기 때문에 투과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나 아니면 뭐냐면 우리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기 쪽에서는 온실기체라고 그러죠. 온실기체 같은 것에 뭐냐면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가지고 지표로 다시 이제 재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선으로서 저거는 투과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유리를 투과하는 것은 이제 중적외선 범위가 이제 유리를 투과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엔 적외선 노출 공정이 나와 있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화학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파장이 어떻게 되면 길죠.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화학 작용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광화학 작용을 유발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냐면 가시광선 파장에서 뭐가 됩니까? 하한이 돼야 돼요. 400나노메타에 가까워야지만 광화학 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에서 여기는 이제 각막염이나 홍채, 위축, 백내장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죠. 얘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탈리아 가면 왜 그러니까 초자궁 있지 않습니까? 유리는 왜 빨간 유리 왜 그러니까 이렇게 떠가지고 이거 입으로 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또 불 때 어떻게 하면 유리가 동그랗게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유심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 붉은 빛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런 그러니까 백내장이나 각막염이나 이런 안금농염 같은 거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뭐냐면 초자궁 요게 초자궁 백내장이나 불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백내장은 뭐가 됩니까? 적외선에 의한 백내장이기 때문에 초자궁 백내장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한번 봤어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저주파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크로파. 그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 진동수로 지금 이야기를 했죠.
2kHz 300GHz 이 기가입니다. 기가헤르츠로 포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파장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짧은 파장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마이크로파 같은 것은 그러니까 1.2mm에서 보통 1m까지입니다. 1m. 그러니까 여기 파장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뭐냐면 1.2mm에서 뭐가 됩니까? 1m까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외선이 어떻게 돼? 1.2mm가 적외선의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m까지 가는 거 파장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진동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파가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데가 많죠. 식기 세척기. 그렇죠. 마이크로파 세척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 있죠. 그것도 마이크로파를 이용합니다. 전자레인지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자레인지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전번에 앞에 한번 했나? 이게 뭐냐면 전자레인지 물개인가 애들 그 절대 접근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그게 전자레인지 뭐냐면 안에 데우는 음식 잡아놓고 그게 잘 익나 안 익나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냐면 전자레인지에서부터 1m 정도는 떨어져야지 돼요. 그리고 뭐냐면 전자레인지라는 것 자체는 전자입자가 막 움직이면서 그거를 뭐냐면 충돌에 의해 가지고 그 온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카페 같은데 또 뉴스도 뭐 한번 나왔대요. 이게 뭐 바람을 유발하네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전자레인지로 뭐 데운 음식이 그 유해성이 높다 뭐 이런. 물론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그게 뭐냐면 그 직접 조사를 받으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본다더니 피부에 닿으면 그게 이제 뭐냐면 뭐 혈구의 이상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백혈구가 증가되거나 그런 현상을 유발하기는 유발합니다. 근데 뭐냐면 그게 직접적인 파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넣고는 어떻게 됩니까? 딱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닫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유리면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그걸 보겠다고 뭐냐면 여기다가 유리면에다가 그거 갖다 대가지고 그거 뺑뺑 들어가는 그걸 쳐다보면 그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1m 정도를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뭐 좀 제가 이제 잔소리 같지만 그러니까 가정 생활을 할 때 이제 거의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그라울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흔히 뭐냐면 그 전자기 방해 장치 비행기 그거 뭐냐면 그라울러라는 그 장치도 이 마이크로파를 씁니다. 그게 공중에서 뭐냐 비행기 날아가면서 그냥 여기다가 이제 서울 지역을 쭉 훑고 지나가요. 뭘 쏘면서 마이크로파를 쫙 쏘면서 그럼 뭐가 되느냐면 통신기기 뭐 전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 전혀 뭐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그러니까 태우듯이 이걸 그러니까 전선을 그러니까 아예 녹여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전쟁 물자 중에 이제 그라울러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게 이런 전자파를 쏘면서 어떻게 됩니까? 통신 장비나 뭐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 이런 아날로그 아닌 디지털 형태는 전부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눌러도 어디 미사일이 이제 발사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화면 같은 것도 못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담으로 제가 들려드린 거고, 그건 뭐 시험에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가 있죠. 초음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 마이크로메다에서 이게 아주 파장이 짧은 거는 수 마이크로메다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긴 파장이라고 그래도 뭐 10cm 정도까지예요. 이게 파장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마이크로메다에서 그러니까 센티미터 정도 되는 거니까 저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이거 전쟁 물자에 있습니다. 소나라는 게 있죠, 소나. 그 배에 뭐냐 밑바닥에 둬가지고 잠수함 이제 그런 거 이제 탐지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료기구도 씁니다. 그 배에 뭐냐면 이렇게 젤 발라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애기가 어우 예쁜 딸이네 뭐 이런 거 그거 검사할 때도 이 초음파를 쓰지 않습니까? 요 파장이 뭐냐면 길이가 요 정도 됩니다. 의료용도 쓴다.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뒤로 나오는 것 자체는 우리하고 뭐냐 그렇게 크게 이제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담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파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파장이 길어요.
1m 범위에서부터 뭐냐면 이거는 1, 10, 100, 1000 킬로미터까지 가요. 이게 라디오파가. 그 이 범위 내에 뭐냐면 전파, 저주파, 고주파 이게 이 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거 그리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제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때는 뭐가 돼? 진동수로 다 표시하죠. 헬즈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파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진동수 헬즈로 보통 표현을 해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파 같은 경우는 1메가미터입니다. 이게 1메가의 그 메가의 메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그러니까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뭐냐면 메타는 뭐 전파 같은 게 1km까지 거든요. 1km. 이렇게 웨이브 하면 하는데 1km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기 뭐 초음파도 필요 없고 요 정도 마이크로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 이거는 뒤에 거는 이제 이런 걸 하면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 책을 쓰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하면 반드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전부 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려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전파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해가지고 뭐냐면 여기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냐면 이제 주파수별 특징, 이것도 백내장을 유발합니다. 여기 보면 백내장 유발한다고 되어 있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거. 저런 거는 뭐냐면 여기에 고딕체로 제가 해놓은 거는 조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조용할 때는. 그런데 뭐냐면 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통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찍어주는 문제, 예우라고 하는 문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것만 딱 보고 그냥 왜? 특공대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8분 음선에 가가지고 여기에까지는 뭐냐면 갈 때는 군장을 다 메고 가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착검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냥 돌격 앞으라는 거예요. 지금 요 상태에 지금, 요 상태. 착검해가지고 여기에 뭐냐 고지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짐을 다 벗어버리고 총알하고 딱 그러니까 총하고 착검 따개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주워 담아가지고 다 가려고 그러면 무거워서 뛰지는 못합니다. 머리가 아마 무거울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뭐냐면 저런 거는 슬쩍 그러니까 하면 그 지나가는 길에 한번 봐준다 뭐 그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제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한 문제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놓쳐도 아쉬워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비전리 방사선, 전리 방사선은 반드시 그거는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비전리 방사선은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찍어주는 문제 그 범위 내에서 나오면 찍고 아니면 뭐냐면 버린다. 이 정도로 뭐냐면 이 존을 좁혀주는 것이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많은 거 내가 전술을 너무 많이 가르쳐 줬죠. 그쵸?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레이저는 뭐냐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단색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이 균일합니다. 불균일하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단색성이에요. 파장이 단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직진성은 좋은데 뭐냐면 간섭에 쉽게 뭐냐면 이게,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레이저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레이저를 뭐냐면 달에 쐈다. 그럼 뭐냐면 달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장애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달 표면에 나타납니다. 이게. 그 여러분도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차가 엄청 적습니다. 그 보통 뭐냐면 빛은 굴절에 의해 가지고 휘죠. 근데 레이저는 그게 딱 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마 10m 범위 이내에 딱 지킬 거예요. 여기서 쏘면 그 달에 뭐냐면 똑같은 직선거리에서 10m 범위 이내에 그 정도로 뭐냐면 정확성이 돼. 달까지 그렇게 먼데도. 그래 직진성이 엄청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빛이 흐트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뭐가 됩니까? 집속도가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속. 그 다음에 이제 휘도가 밝죠. 고에너지 강도를 가진다. 요게 이제 뭐냐면 새롭게 문제를 살짝 큰 거 하나 내겠다 하면 레이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집어드는 요것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동파입니다. 이 맥동파는 지속파보다도 뭐냐면 이 장애를 주는 정도가 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냐면 이렇게 지그시 내 몸을 이렇게 그 상대를 몸을 밀고 있어 보세요. 상대도 뻗팅기지 않습니까? 용량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지그시 미는 게 아니라 팡 이렇게 때려보세요. 때려 빵 넘어지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맥동파입니다. 땅, 땅, 땅.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끊어서 뭐냐면 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다음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중요한 부분은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고 예상 문제 1번 체크하십시오. 예상 문제 2번 체크하십시오. 도노선. 이거 중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 표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연습 문제 1번 체크하십시오. 2번 체크하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이렇게 별표 딱 하시는 거예요. 요 밑에 문제도 중요합니다. 별표. 요거 별표. 도노선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학원가에서 이거 문제 찍어주고 이거 문제 나와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뭘 그래. 여기 족보가 다 있는데. 예? 그걸 뭐냐면 지자랑이라고 뭐냐면 떠들어 그냥 하는 놈들이 있어요. 학원가에서. 웃긴 놈들이지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4번 넘어갑니다. 4번. 요거 체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족보 수준이죠.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체크하십니다. 6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앞에 공부했지만 잊어먹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UV, ABC. 그 도노선 이거 범위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 도루묵이네. 이렇게 욕 한마디 하면 된다 그랬죠. 그게 제일 기억이 잘 남아요. 그 다음에 6번 체크합니다. 나 이거 교육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6번 체크합니다. 그 체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봤다 이상, 그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7번도 한번 포스게임 같은 거, 답을 한번 봤다 이상, 이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 3번을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요. 그 완전 메뚜기 떼요. 아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소위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막말로 하면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확 해놔버려야지. 그래야지 뭐냐면 어떤 쪽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예상 문제 3번 체크합니다. 이것도 족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0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속 나오죠. 저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뭐냐면 답 한번 딱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드렸던 그 기초 지식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면 절대 안 놓칩니다. 그 다음에 유사 문제로 갑니다. 유사 문제 1번 체크합니다.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2번 체크합니다. 둘 다 봐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요. 종합연습 문제 1번 체크합니다. 1번 체크하고 2번 체크합니다. 2번 체크합니다. 또 내가 이거 체크해 주는 거 가지고 또 그 책 오래 가지고 또 이제 책 쓰는 놈도 있을 거예요. 웃긴 놈들 많아요. 이 바닥에. 그 다음에 7번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조가 아니면 듣지를 마시라. 그러니까 뭐 음식도 원조를 찾아 여러분들이 가시지 않습니까? 원조가 아니면 이용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을 체크합니다. 4번이 어딘가 보면 더 내려가야 되나요? 4번. 4번 체크하십시오. 마이크로파에서 뭐냐면 나왔는데 요게 이제 18년도 기사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요게 똑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뭐냐면 더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안 되면 답만 봐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 문제 1번 봅니다. 1번. 저거 이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체크합니다. 안 되면 뭐라 그랬죠? 답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범위에서 벗어나. 그러면 답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리세요. 내가 그랬죠? 돌격 앞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문제 5번. 예상 문제 5번입니다. 예상 문제 5번. 페이지가 467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 5번. 요거. 그 레이저 광선에 가장 민감한 인체 기관. 이게 뭐 말하는 몸에 쏘면 레이저가 아픕니까?
눈에 있을 때 이게 뭐야 막 그러고 막 그러지. 그죠? 눈입니다. 눈. 그 다음에 2번 체크합니다. 2번 체크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뭐냐면 이제 서두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둘러야지 되고, 느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짝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 암기를 해드렸던 것은 자가 정말 팔아줄까? 이거는 반드시 뭐가 되면 족보 형태로 뭐냐면 노트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면 공부는 한 40배 정도가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어준 방식으로 뭐냐면 공부를 딱 이어놓으면 40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굉장하죠. 그리고 뭐냐면 엄청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기억력도 한 40배 이상 가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기술사 시험 칠 때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